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엔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했고, 청년 시절엔 인맥이 넓을수록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친구와 어울리며 이름만 아는 사람까지 지인이라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깨닫습니다. 특히 40을 넘어서고 신을 향해 가는 나이가 되면 관계는 많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불필요하게 많은 관계가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누구를 만나도 즐겁습니다. 술자리의 웃음, 모임의 활기,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기대 설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맞추고 진심이 아닌 말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나면 마음은 텅 빈 듯 외로워집니다. 이런 공허감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외로운가? 내 곁에 진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0을 넘어서고 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많음이 힘이 되는 시절은 지나가고 기품이 위로가 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관계의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땐 가볍게 웃고 헤어질 수 있었던 자리도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쉽게 지치고 오래 남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즐거워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모임이 끝나면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오늘은 오히려 더 외로울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서 진짜 내 편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신경 쓰며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많음에서 기품으로 옮겨가야 하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30을 지나 40이 되고 신을 바라볼 즈음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인연은 과감히 놓아야 하고 또 어떤 인연은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정리하면 외로워질까 두렵고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자니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 모순 속에서 길을 잃은 듯 흔들릴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본질,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이미 고전은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공자였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의로서 벗을 사귀고 소인은 이익으로서 벗을 사귄다. 군자는 의로움, 즉 바른 마음과 신뢰를 기준으로 친구를 삼지만 소인은 눈앞의 이익과 계산으로 친구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계산이 맞지 않으면 갈라서고 작은 이익 때문에 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리와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이 흘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 사람이라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바로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맹자는 또 다른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길은 친한 이와 함께 걷는 것이다.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벗 곁에서 함께 걸어줄 사람과 인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살던 시대에도 수많은 제후와 학자들이 그를 찾았지만 그가 끝까지 곁에 두었던 사람은 몇 명의 제자뿐이었습니다. 삶의 길은 멀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진정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모임이나 많은 인맥보다 힘겨운 날 옆에서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무게를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친구가 있는 자는 해를 당할 수 있으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친구가 있어 보이지만 그 관계가 얕고 허술하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단 한 사람은 혈연보다 더 깊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늘 즐겁게 보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모임에 나가고 SNS에는 늘 함께한 사람들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시련을 겪자 그의 곁에 진짜 남아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많은 친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 단 한 명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공자, 맹자, 성경이 전하는 가르침은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 나이를 먹을수록 많음이 아니라 깊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대 이후의 삶은 바로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 기업
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인매광으로 불렸습니다. 명함 지갑에는 늘 수백 장의 명함이 꽂혀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 늘 사람이 자산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늘 술자리를 이어갔고 주말에도 모임과 행사로 스케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금세 흘렀습니다. 그는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은퇴를 앞두고 문득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어느 날 명함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명함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그 가운데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깨달음은 더욱 뼈 아팠습니다. 많은 명함이 이미 없는 번호였고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맥이 넓어 보였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인맥이라는 게 이렇게도 허망한 것이었나. 평생을 사람이 재산이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곁에 남아줄 단 몇 명이 진짜 자산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현대 심리학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이상 이어진 세계에서 가장 긴 인간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추적하며 그들의 건강, 성공,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결국은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깊고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음주보다 더 치명적인 독이다. 반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 실제로 어떤 참가자는 사회적으로 성공의 부와 영성을 거머쥐었지만 외로운 삶을 살았고 건강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반면 재산은 많지 않았어도 오랜 법과 함께 지내며 삶을 나눈 사람은 노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기업 임원이 깨달은 진리와 현대 심리학의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음이라는 것.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힘은 수백 장의 명함이 아니라 힘들 때 전화를 걸어 나 좀 만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예전과 다릅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관계를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남성은 40이 넘어도 여전히 바쁘게 모임을 다녔습니다. 한 달이면 5, 6번은 모임이 있었고 그는 늘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들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지탱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웃는 얼굴 대신 지쳐버린 표정이 비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물음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후로 연면 모임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사람 수는 줄었지만 대신 남은 자리에서 진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곁에 남은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한 여성은 늘 외부 모임에 바빴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고 평일 저녁은 회사 사람들과의 술자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이 된 아들이 식탁에서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만 웃어?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가장 웃어주고 가장 시간을 써야 할 사람은 바로 지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녀는 외부 약속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대화는 서툴렀지만 식탁 위에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는 진심을 전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나이가 들면 선물보다도 따뜻한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남편은 병실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켜주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짧은 한마디라는 것을요. 4번째는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얼마나 들어주느냐가 더 큰 힘이 됩니다. 한 직장 선배는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화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든 카페에서든 늘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후배들은 말했습니다. 그 선배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관계의 깊이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시간에서 자라납니다. 5번째는 작은 의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지켜집니다. 한 친구는 20년 넘게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고등학교 동창과 산책을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생을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산책이야말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온 가장 단단한 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연락이 없으니 나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거리를 더 멀게 만듭니다. 한 남성은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와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지만 자존심이 앞서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후회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먼저 연락했더라면. 그 이후로 그는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지? 그 짧은 한마디가 멀어진 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4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합니다. 많음보다 깊음, 계산보다 진심, 말보다 귀 기울임, 보여주기보다 함께 걷는 것. 불필요한 관계를 놓아줄 용기, 곁에 남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 어린 한마디, 들어주는 태도, 작은 의식,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이 6가지가 결국 인생의 후반부를 단단히 지탱하는 지혜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았고, 인맥이 넓을수록 성공에 가까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음이 곧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가 곧 행복이라는 것을,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간다는 건 가지를 무성하게 뻗는 일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일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많은 가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단 한 사람, 화려한 모임보다 힘든 날 함께 걸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덜어내고 가벼워질수록 남은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 깊이가 결국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좋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많음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행복은 깊음 속에서, 진심 속에서, 그리고 진짜 곁에 남은 사람 속에서 피어납니다. 화려한 모임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한 사람, 그 존재가 내 인생을 환하게 밝혀줍니다.